M2I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상장할 때 첫날 바로 사가지고 바로 떨어지는 바람에 바로 던져가지고 손절을 했던, 그 다음에 거의 보질 않았죠. 보질 않았는데 유튜브 댓글에 손절을 못한 분들, 또 내지는 밑에서 또 잡은 분들이 손실이 좀 가중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금일은 IR팀하고 코메스 벤처 캐피탈 직원분하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IR팀은 회사 공식적인 IR 남자분이었고요.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신규 상장주이고, 지금 아마 개편을 통해 가지고 그 부서를 만들고 그 직원이 들어오고 스스로도 안정화되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문을 했고요. 지금 대주주는 코메스 투자 조합으로 그 펀드로 해서 들어온 부분들이죠. 코메스 벤처 캐피탈이 대주주인 게 맞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분은 모두 넘긴 상황에서 현재 예전과 똑같이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주주로서의 권리, 그 IR 쪽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코메스 벤처 캐피탈 쪽에서도 이사회를 통해서 자신들과 이제 소통할 기회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 모든 지분을 다 넘겼기 때문에 이제 경영은 참여를 하지만 이사회에서 권한이 전혀 없고 듣는 권한만 있을 뿐이 없지 않냐.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벤처 캐피탈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실적이 괜찮고 해도 이건 어차피 벤처 캐피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게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인식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주주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뾰족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분이 있는 코메스 벤처 캐피탈에 의한 이사회이고 그들을 위한 부분들이죠. 대주주이고, 그리고 사회 이사라든지 전부 코메스 벤처 캐피탈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경영진을 바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잘 하고 있으니까 21년간 무차입 경영이라든지 현재 재무제표도 괜찮은 상황을, 그런데 문제는 이사회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도 경영진은 그냥 경영진일 뿐이에요. 무증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피면은 주주들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하고, 지금 현재 HMI, 그건 기술 영업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고,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주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회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코메스 벤처 캐피탈 쪽에다가 전화를 했죠. 첫 번째로 묻는 게 어디냐. 그래서 일반 투자자다 라고 하고, M2I 쪽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우리는 공시로 나오는 부분들, M2I의 공시에 의해서 나온 것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지, 이런 단독적인 채널들, 이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은 기업에다가 전화를 하는 게 올바른 것 같다. 브로킹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어차피 회사에다가 IR팀에다가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코메스 이 벤처 캐피탈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100%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무상증자라든지 배당, 이러한 것, 어차피 그러한 무상증자나 배당은 본인들 코메스 벤처 캐피탈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똑같은 답변만을 얘기를 하죠. 뭐냐면 이것을 답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답변을 해서도 안 된다.
불공정 거래라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벤처 캐피탈에다 이야기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대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분을 100%를 가지고 있고 구주 매출을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기관과 외국인 역시도 소외감을 가지죠. 지배구조가 벤처 캐피탈에 좌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압박감을 느끼고 도덕적인 책임감, 이러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압박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본인들이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답변할 부분들은 아니고 또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사회라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압박을 해야 돼요. 벤처 캐피탈이 거의 대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경영에 참여를 안 할 뿐이지 본인들의 지분을 가지고서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도덕적 책임감이 따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와 최대 주주가 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 15,600원이 공모가였는데 지금 전부 다 손실이죠. 최저가에 잡은 분들도 수익이라고 할 수 없죠. 주인 없는 회사로 지금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제가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보는 바하고 거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벤처 캐피탈이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390억 투자금 회수했고 2년간 2017년도부터 기업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2019년도 이걸 받았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지금 회수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주주들을 위한 부분에서 본인들을 스스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업 자체에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안건이라든지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주주 입장에서 통과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냐. 인사권도 전부 본인들이 짓고 있고 모든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압박을 해야 돼요. 기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게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압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분명히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부분을, 도덕적 책임감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주지시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한 것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도 자극을 받아야 되고 신규 상장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갈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작용할 것인가, 좀 압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로서의 책임감, 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도 보다가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배팅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AS 차원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주식에 대해서 이런 경험은 없을 거예요. 본인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손실나는 거 열받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표출을 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